우리나라 무인점포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큰지가 궁금해요.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무인 점포 현장들을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요. 어떤 아이템들인지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물건 고르고 바코드 찍고 무인점포들 이용 많이 해보셨죠? 네, 그럼요. 이제는 뭐 대형마트 가도요. 제가 직접 바코드 찍어야 되고 또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키오스크로 주문한 다음에 로봇이 와가지고 서빙해 주는 게 진짜 일상이 됐죠. 맞아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무인점포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가게에 안 나가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쉽게 창업하고 또 쉽게 문 닫고 이런 문제까지도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럴 거예요. 무인 점포라고 어떻게 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인 점포가 적합한 아이템인지 업종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 업종인지를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두의 경제에서는 불황타계형 창업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무인 창업 시장의 아이템 옥석 가리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창업 컨설팅 회사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무인 점포나 키오스크 이렇게 인력을 줄이는 창업은 전 세계적인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무인 점포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큰지가 궁금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무인점포 시장은 아마 코로나를 시점으로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지금 9,860원 아닙니까? 네.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간당 12,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쓰는 아이템이 되게 힘들어졌어요. 반면 무인 아이템은 사람 없이 할 수 있다. 사람 관리로부터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는 창업자들의 니즈와 딱 맞아떨어졌다. 뭐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게요. 예전만 하더라도 무인 밀키트 시장이 거의 집 주변에도 한 3-4개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예. 무인 매장이 꼭 장점만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밀키트 시장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대 최대 수혜주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작은 가게 무인 밀키트가 소비자 입장에서 반복 구매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매장이 폐업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시장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무인 점포 현장들을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요. 어떤 아이템들인지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들어가자. 준이 어디서 찍을까? 뭐가 좋아? 비행기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포차도 있고. 준이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준이 이쪽 볼까? 준이 여기 봐. 아 이쁘다. 그냥 이제 산책하면서 한번 들려봤는데 사진도 색다르게 좀 찍을 수 있고 강아지 간식도 먹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스튜어디스 같네 준이. 비행기 타러 갈까? 준이 여기 봐. 이뻐.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저같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새벽 시간대나 아니면 아침 이른 시간대에 산책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애견 카페들이 문을 안 여니까 24시 애견 카페에 들어와서 강아지랑 같이 놀고 쉬면서 시간 보내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 잘 났지? 다음에 또 올까 어쩌니? 와이프가 강아지 수제간식집을 운영을 했는데 강아지 포토존을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아지 집이라든가 이런 포토존 제작을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사진 찍고 노는 그런 매장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애견 카페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 영업시간이 10시부터 6시잖아요. 그 이후에 버려진 시간이 16시간이에요.
그 사이에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24시간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리할 게 따로 없어요. 그냥 이게 다 붙어 있고 이런 것도 강아지 털 같은 거나 그 오염된 거 약간 그런 것들 먼지들 좀 닦고 있죠. 여기 보이세요? 내 똥 내 죽. 내 똥은 내가 죽는다. 요즘 패티kit들이 다들 좋아가지고 손님들이 배변 같은 거는 직접 치워주시긴 하세요. 그래서 깔끔하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월 매출은 지금 한 250 정도. 안 나오면 한 15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강아지 입장료만 한 견당 8,000원. 두 견은 16,000원에서 1,000원 할인돼서 15,000원. 추가적으로 입장료 외에 용품 수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진 출력에 대한 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보통 음료 한 2개 정도는 드시고 용품 한 3,000원짜리 하나 구매하시고 사진 정도 하나 또 출력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편차에 따라 다르지만 2만 원, 3만 원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인테리어가 한 2,000 이상 나왔던 것 같고요. 소품들 하다 보니까 한 4,500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걸 다 외주로 했다 그러면 6, 7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한 4,500 정도 들었습니다. 인건비가 우선 제로고요. 그러니까 순수익이 90%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QR 인증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본인의 신상을 QR로 입력을 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난을 한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하진 않으세요. 강아지를 좀 이해도가 있으신 분, 실제로 몇 년 동안 키워보신 분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잉크가 대용량으로 사기에는 집에서 그만큼 쓰지를 않고 또 잉크젯으로 사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고 빨리 마르고 그래서 지금 집에 있는데도 못 쓰고 지금 나왔거든요. 집에 이벤트 있는데도. 네. 이게 대용량은 차라리 이런 데가 편한 것 같아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지금 한 80장 넘게 한 것 같아요. 6,000원도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주는 게 사실 너무 불편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좀 편하더라고요. 양면으로 했니? 모를 때는 이거 보고 따라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저는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였고요. 부가적인 수입을 좀 내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도 알아보고 하다가 우연히 제가 여기를 가끔 이용을 했었는데 네,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인테리어비 이런 거 했을 때 한 6,000 정도 생각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거의 90%를 본사 시스템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해야 되는 일들은 용지 치우고 뭐 청소하고 이런 간단한 일들이어서 어렵진 않아요. 평균적으로 순이익 한 250 정도 네, 나는 것 같아요. 네. 프린트하면 학생들이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학가나 이런 쪽 위주로 봤었는데 이미 프린트 카페는 대학가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학원가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거 학원과 같이 있는 쪽을 보게 돼서 이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아이를 케어하고 좀 자유로운 시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것 같고요. 새로운 뭐 부가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요즘은 프린트할 기회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집에 프린트 자체가 아예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출력할 거 생기면 정말 낭망할 때가 많은데 이런 곳에 가서 쉽게 출력할 수 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저도 무인 형태 매장을 이용해 보니까요. 깔끔하고
그다음에 사람 만날 필요 없으면서 카드로 결제하고 이게 아마 상당히 좀 확장성이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무인 점포에 적합한 테마 하나만 공개해 주세요. 저도 그거를 알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근데 저는 이 무인 아이템은 분명한 것은 갈수록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예. 최근에도 재밌는 무인 아이템 중에서는 야 운동도 무인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무인 탁구장, 뭐 무인 테니스장.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해서 운동 매니아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아이템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유인 아이템을 무인화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반찬 가게 같은 이런 것도 야간 시간에는 무인으로 돌리면서 24시간 운영하는. 그래서 아마 기존의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야 우리 가게는 낮 시간에는 유인으로 하고 밤 시간에는 무인으로 돌릴 수 있을까? 요즘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뜨고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아닌지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표님께서는 성공할 것 같은 창업 아이템의 기준을 뭘로 삼으세요? 모든 창업 시장의 아이템 판단 기준의 A to Z는 소비자가 결정합니다. 그 소비자들의 만족도, 특히 돈 들인 만큼의 만족도 제일 중요하고요. 반복 구매 빈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 매장으로 어떤 충성 고객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의 만족도가 매출로 연계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창업자 만족도죠. 요즘 많이 생기는 무인 편의점 같은 경우도 네. 2% 로스율은 기본이거든요. 매출액 대비. 그런 부분이 아마 잘 연동이 돼야지 이런 아이템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무인 창업은 일반 창업에 비해서 창업 비용이 적게 드는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무인 아이템이 한 10평 내외 이런 무인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작게는 2, 3천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아이템도 있고요. 대부분은 1억을 넘지 않은 우리 서울 수도권 전국에서 1억 미만 투자해서 얼마 정도 벌까 보면 200만 원을 못 버는 분들이 많거든요. 무인 아이템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벌이가 안 되는 가게 되게 많습니다. 한 달에. 아니 100만 원 안 되는데 그거를 왜 하십니까? 이러면 이게 전업이 아닌 분들이 많죠. 네, 메인 잡이 있고 그냥 부업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관건은 이게 오래 갈까?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 무인 점포는 프랜차이즈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개인 창업이 더 유리해요? 무인일수록 프랜차이즈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예. 본사가 정해진 룰을, 정해진 브랜드를 그냥 심어 놓으면 CCTV만 관리하면 되고 포스만 관리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독립점보다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무인 점포 창업 나도 해야겠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께 주의할 점 이런 게 있다. 맞습니다. 무인 점포는 그렇게 해서 매출이 얼마고 나에게 남는 건 얼마일까. 네. 매출보다 순이익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 금액 100%를 회수하는 시점이 1년 안에 가능할까? 2년 안에 가능할까? 꼼꼼히 체크하고 결정하는 게 아마 시행착오를 줄이는 이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모두의 경제 시간은 요즘 창업 시장에서 가장 관심받고 있는 무인 점포 창업의 현실과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인 점포의 장점이 또 단점도 될 수 있다고 네, 말씀하셨던 만큼 신중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창업통TV 김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